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쉬운 사주 실전풀이를 할 해천이라고 합니다. 12지지 오늘이 이제 마지막 닭띠, 개띠, 돼지띠 운세, 신묘월 운세를 알아볼 건데요. 자, 먼저 2005년생 17살. 제가 지난번 강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 운세 운운한다는 게 조금 이상하고 이래서 그냥 이런 20대 안쪽 아이들에게는 덕담 또는 앞으로 진로적성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을유년생은 공무원이나 의학계, 교육업에 이 적성이 잘 맞습니다. 그래서 그쪽 분야에서 본인이 관심이 가는 이런 분야가 있다면 그와 관련돼서 꾸준히 공부를 하신다면 반드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큰 인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을유가 바로 밑에 관을 깔고 있죠. 그래서 직장도 큰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. 우리 그 정치계에도 한 분이 계시죠. 을유일주라고.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서 거기는 참 일주가 을유일주입니다. 그런데 이 사주 중에 어디에 있든지 그 기운은 제가 봤을 때는 꼭 일주만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운이 아니고 연주에 그 기운이 있어도 그게 제가 봐서는 작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 다음 이제 1993년생 원래 29세죠. 계유년생입니다. 이번 달은 취업, 또 시험, 뭐 이런 합격운이 좋은 달이 되겠고요. 계유년생들은 머리가 상당히 총명하고 지혜롭습니다. 그래서 회계 쪽이나 통역사 같은 직업에서 대성할 수 있고요. 그동안 꾸준히 학문에 시간을 투자했다면 이번 달에 드디어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달이 되는 아주 좋은 달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 이제 81년생 신유년생 원래 41살이 되시죠. 신유년생은 기본적으로 순수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. 그래서 사기를 잘 당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특히 이번 3월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모든 달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동업, 뭐 동거래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그 신유년생들은 정교하고 섬세한 작업 이런 걸 필요로 하는 치과 의사 같은 직업에 잘 적성에 맞는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. 그 다음 이제 69년생 기유년생 원래 53세가 되겠네요. 여러 가지 일로 매우 바빠지는 달이니까 건강관리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. 재물복도 있고 비교적 운이 좋은 달이지만 직장에서는 약간 그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만약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그냥 무탈하게 잘 넘어가실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57년생 정유년생 원래 65세가 되겠습니다. 정유년생은 말년에 돈복이 많은 사람들입니다. 그래서 이제는 이 받은 복으로 그동안 받은 복으로 주변에 많이 베푸는 그럴 때가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체력 소모가 좀 따르는 달이니까 3월달은 물론 뭐 꼭 정유년생이 아니더라도 65세 정도 되면 건강관리는 꾸준히 잘 하셔야 되겠죠. 65세 정도 되면 뭐 경제적으로 안정도 돼 있는 나이고 건강관리만 잘 하시면 되겠죠. 그 다음 이제 개띠 2006년생 병술년생 원래 16살이 되겠습니다.
병술연생은 그 언변과 글 쓰는데 타고난 재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직장에 속해 있는 것보다는 자신만의 전문적인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총명한 두뇌 그리고 학문에 재능이 있으니까 3월달은 공부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걱정은 하지 말고 그냥 공부 안 될 때는 그냥 한 달 놓으세요. 푹 쉬세요. 그냥 공부 안 될 때 책 가지고 있어봐야 그 머리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. 이렇게 이달만 지나면 다시 회복되니까 머리 아프게 신경 쓰지 말고 이번 달은 좀 그렇다 싶으면 그냥 책 덮으세요. 저도 공부해봐서 아는데 공부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. 그냥 하고 싶을 때 해야만이 머리에 암기도 더 잘 되고 그렇습니다. 그 다음 1994년생 갑술년생 28살이 되겠네요. 취업과 시험, 합격운이 있습니다. 뭐 28살 정도 되는 나이면 가장 좋은 운이라고 보면 되겠죠. 그 갑술년생들은 언변이 뛰어나고 이래서 방송계나 그 자신을 표현하는 이런 전문지 이런 적성에 잘 맞습니다. 그렇지만 항상 재물보다는 덕을 먼저 생각하시고 베푸는 삶을 실천하도록 하시면 그 가운데서 복을 받게 됩니다. 왜냐하면 갑술년생은 그 12운성으로 양지를 깔았습니다. 그 양이란 많이 베푸는 삶을 뜻합니다. 그 뭐 일부 선생님들은 또 양이면 내가 그 병원에 뭐 요양받는 입장도 된다 이러는데 28살 나이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. 그냥 베푸는 삶을 잘 실천하시고 그 방송계 아나운서나 이런 쪽으로 아니면 강사 이런 쪽으로 자신의 전문성을 잘 살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번 달에 취업운과 합격운이 있으니까 평소 준비해 오셨다면 무난히 들어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 다음 이제 82년생 임술년생이죠. 원래 40세 됩니다. 학문과 시험, 문서운이 다 좋은 달이 됩니다. 그러니까 뭐 늦깎이 공부를 하시는 분이라면 공부가 잘 될 수 있고요. 또 무슨 시험을 준비하신다든가 또 이런 쪽에도 괜찮은 것 같고 또 문서운도 좋으니까 뭐 매우 좋은 달이 되겠네요. 그렇지만 그 직장에서 잡음이 약간 있을 수 있지만 승진운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잡음이 있을 때 이럴 때 지혜롭게 잘 대처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약간의 재물 손실이 있으니까 친구나 그 선배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. 이 말은 제가 왜 여기다가 표현을 했냐면 원래 그 임술년생들이 마음이 좀 정이 많다고 해야 될까요? 사람들이 착해서 남들 아픈 거를 못 보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. 이렇게 남의 불쌍한 점을 못 봐주는 거. 근데 요번 달은 그 재물 손실이 있으니까 요번 달은 그냥 좀 모른 척하고 그냥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른 연생 그러니까 그 다른 나이대 다른 사람들에게는 막 많이 베풀라 그러죠. 근데 82년생 임술년생들께는 그냥 주는 거는 괜찮은데 돈 거래 같은 거는 하지 마라 라고 당부를 해드리고 싶네요. 자, 그 다음 이제 70년생 경술년생이 되겠습니다. 52세가 되고요. 신 막 천간에 저렇게 막 오니까 경쟁 구도에 놓이게 되니까 절대 그 사람들과 적대 관계를 만들지 말고요. 서로 상생하는 분위기로 가셔야 됩니다. 그래서 그 금이 강해지는 달이니까 상대적으로 제가 나무가 약해지니까 재물 손실이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재물이 나갈 때는 그냥 이렇게 잘 나가도록 어차피 나갈 돈 주변에 인사라도 듣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많이 베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그리고 건강에도 신경 써야 하는 그런 달이죠. 그래서 자신의 고집을 좀 내려놓으시고 그 햇볕을 쬐러 자주 밖으로 나가서 많이 걸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마음을 비우고 평정심을 가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그 다음 이제 58년 무술년생 64살이 되겠습니다. 그 고집과 자존심, 그 자기 주장을 조금 내려놓고 주변과 화목하게 지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재물복은 있지만 건강은 신경 써야 하는 그런 달이 되겠고요. 부부싸움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3월달은 그냥 봉사와 희생하는 달로 삼는다, 이렇게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95년생 을해년생, 원래 돼지띠 이제 27살 돼지띠가 되겠습니다. 취업 준비생이라면 3월달에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. 을해년생들은 원칙적이고 직관력이 있기 때문에 교사가 적성에 잘 맞습니다. 그러니까 끈기 있게 도전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뤄내실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두뇌가 상당히 좋은 게 또 이 을해년생들이죠. 그 다음 83년생 개해년생, 원래 39세가 되는데 이 개해 일주 이 자체가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그 두뇌가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번 달은 또 운이 또 취업운도 있고 승진운도 있고, 그리고 신축년 자체가 이 개해년생에게는 운기가 아주 좋게 흘러갑니다. 이제 다만 그 자기의 강한 고집은 내려놓아야 하고 건강관리는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죠. 만약 사주팔자 안에 뭐 병하나 정하나 이런 불이 없다면, 또 지지에도 뭐 미토 또는 사화, 오화 이런 불이 없다 내 사주에, 이런 분들은 배꼽 주위에 핫팩을 한 하루에 5분 정도만 매일 습관처럼 해서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39세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배를 좀 배꼽 주위를 따뜻하게 해주셔야만이 50대에 대한 그 50대에 돼서 나타나는 이 건강 이상 증상들이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. 미리 예방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년생은 이렇게 물이 많은 이런 사람들은 물이 많고 불이 없다 이러면 저는 꼭 이걸 권합니다. 핫팩을 배꼽 주위 하루에 5분, 뭐 5분 정도 뭐 건강을 위해서 그 정도는 시간 투자를 하실 수 있겠죠. 그 다음 71년생 신해년생, 원래 51살이 되시고요. 여기도 위에 천간에 신 이러니까 경쟁 구도에 놓이게 되고, 주변 사람들과 서로 경쟁하는 구도로 가지 말고 상생해서 적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. 특히 남자는 이성주의 하셔야 됩니다. 밖에 여자 돌아보다가 집안의 여자 놓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3월달은 예민함과 또 까칠함이 또 더욱 증가하는 그런 달이 되겠으니까 항상 그 점을 유의해서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언어를 좀 부드럽게 순환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재물 손실이 있으니까 재정 관리는 특별히 잘 하시고요. 제가 여기다가 이제 막 평소 예민하고 까칠함이 더욱 증가된다 이래서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, 이 신해년생들이 늘 까칠한 이런 게 아니고 너무 순수하고요. 너무 순수하고 어떻게 보면 때가 잘 묻지 않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자기의 기준에서 뭔가 상대가 자기 기준에서 벗어나는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 까칠함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게 한번 나타날 때 좀 까칠하죠. 그래서 제가 그 점을 여기에다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. 자, 그 다음 이제 59년생 기해년생, 원래 63세가 되시겠네요. 이 나이 되면 이제 뭐 정년퇴직도 할 때 되고 이랬는데,
그냥 3월은 그냥 하던 일 열심히 하면 그나마 그 움직이는 대로 도는 되는 그런 달이 되겠습니다. 그 식복이 많은 그런 달이니까요. 그리고 바빠지는 달이니까 건강도 챙겨가면서 그리고 움직이시고요. 만약 새로운 일을 계획한다면 이제 뭐 인생 60부터다 이러면서 혹시라도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이번 달은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 달만 참으시고요. 그 다음 이제 47년생 정해년생 75세죠.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사주도 볼 필요 없고 운세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. 그 젊은 시절 열심히 살았으면 현재가 편안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힘들게 사는 게 그 인생이죠.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도 농사와 같습니다.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 이 인생인 것과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저에게 상담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노후는 어떻겠냐고 물어보면 당신의 노후가 알고 싶으면 오늘 당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라. 이렇게 저는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. 자, 이래서 12지지를 다 알아봤습니다. 자,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명리학을 업으로 하고 있는 일부 사람들이 삼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방책으로 부적을 권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죠. 근데 제가 지금 이 12지지를 설명을 하면서 삼재에 대한 말은 조금 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. 이 명리학이라는 것은 주역의 8개를 근거로 해서 나온 동양 철학의 음양사상론입니다. 즉 음양오행의 중화를 중요시 여기고 음양의 균형을 논한 학문인 것이지 거기에는 어디에도 삼재라는 단어가 속해 있지 않습니다. 삼재는 근거 없는 설에 불과합니다.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는 뭐 이런 철학가 어느 선생에게 배운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. 국립대학원에서 한문학을 제가 석사까지 마쳤습니다. 그래서 이 명리학이 그 주역을 교정하신 분이 공자님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.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공자이신데 명리학이 지나치게 이 상술로만 쓰여져서 거기에 대한 불신들이 너무 커서 학문으로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바로잡고 싶어서 이 유튜브도 시작을 했고요. 명리학 이 자체가 사람들이 사주팔자를 보러 가면 덕담을 우선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명리학도 할인업이라고 사람을 살리는 업에 해당이 되는데 무조건 나쁜 말, 뭐 어떨 때 교통사고 조심하라, 뭐 어떨 때 뭐 건강 조심하라, 주로 이렇게 나쁜 쪽만 이야기를 해서 일반적으로 이 불신이 너무 큽니다. 그래서 제가 학문학을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도 좀 상하고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방송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삼재에 속지 마라. 삼재라는 게 왜 생겨났냐면 어느 뭐 불교에서 났다는 설도 있고요. 무속에서 났다는 설도 있고 삼재에 들었다고 해서 그 액땜하라고 해서 부적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 상술, 돈과 관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명리학에서는 삼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. 이 사주팔자란 오행의 균형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음덕을 베푸는 삶.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은 농사 짓는 것과 같다.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. 노후에 다 내가 젊어서 열심히 살면 노후에 다 편안할 것이니까 지금 현재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살면 뭐 삼재, 액땜 뭐 이런 거 전혀 구애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. 제가 이렇게 그 3월 운세를 이렇게 강의를 한 것은
일반인들이 가장 궁금한 게 자기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많이들 막 정말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저기 이렇게 막 운세들을 막 들어가 보고 막 이런 데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운세 풀을 해놓은 거 보면 참 이런 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염려에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.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제가 당부 드리는 것은 아시죠? 삼재, 명리학에는 그런 것 존재하지 않습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사설이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